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좀 교만한 데다가 게을러 가지고 한글로 쓰인 책을 잘 못 읽습니다. 갑자기 이 개념 이런 것들이 막 좀 다르게 쓰여서 잘 못 읽어요. 그렇다 해서 뭐 영어 책만 읽고 있냐 그건 아니고요. 영어 서핑을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갑자기 조소환 교수님이 진짜 열받는다. 뭐 이런 그 참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부정직한 짝퉁이 어디 다 있냐. 이건 정말 한마디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우리가 그 김현철이라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데 이 국제대학원이 좀 문제가 있는데 아니에요? 뭐 원래 문제적 인간이 많아. 기금대학원으로 했다가 정식대학원으로 됐죠.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적 인간들이 꽉 찬 뭐 서울대, 법대, 사회대, 인문대 문제적 교수들 좀 있지만 국제대학원은 아주 내놓은 문제적 인간들이 많죠. 뭐 국사학자도 있고 뭐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 이게 이제 그 일본이 온다라는 거를 썼는데 이게 상당히 그 저기 말하자면 그 굉장히 그 요소를 뒤죽박죽 섞어 놓은 죽창반일가인데 이 사람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죠? 이 사람이 그 경제보좌관을 했습니다. 경제보좌관.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뭐 이런 거에 공범 내지 주범 중에 하나네. 뭐 같이 잘 어울렸겠죠. 예,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919년도 초에 그만뒀는데 그만두게 된 과정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젊은이들은 말이죠. 헬조선 탓하지 말고 동남아로 가면 해피조선 됩니다. 5, 60대 사람들은 말이에요. 할 일 없이 산에서 빈둥거리거나 SNS에서 되도 않는 험한 댓글 달지 마시고 동남아로 진출해서 일하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말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술 먹다가 그냥 야인들끼리 할 수 있는 말이지. 그렇죠. 청와대 비서가 이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는 예.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인간 종자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교만한가요? 뭐 교만하고 무식한 거지. 무지막지하죠. 네. 백모 같이 험하게 말하는 사람도 그럴 일은 없지만 청와대만 용화대에 무슨 뭐 저기 그 적을 둔다 그러면 이 험한 말 싹 들어가. 저기 3% 유튜브인가? 뭐 거기서 뭐 50만 조회를 넘고 해서 책 이제 광고차 나왔는데 일본이 온다? 이거 그리고 보고서 기겁을 하셨지. 기겁을 했죠. 그리고 내가 듣고 난 뒤에 한 5번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건 이거 내가 제 성정에 별로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이런 자가 예. 제자로 들어왔어. 예. 그럼 어떻게 하실려? 저는 이런 사고방식을 들어와서 보고 논리를 보면은 뭐 점잖게 저 뭐 다른 지도교수 찾아라. 내하고는 안 맞다. 너 나가라. 그런데 지금 일본이 온다 이런 템페이퍼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나가라. 그렇게 되죠. 예. 왜냐면 이게 입장이 그릇돼서가 아니라 예. 이 자기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너무 지적으로 부정직해. 부정직하구나. 지적으로 부정직해. 아니 모자라구나. 예. 부정직이 맞을 겁니다. 네. 교묘하게 네. 남들이 쓰는 이 일반적인 그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네. 개념을 자기의 편의대로 만들어서 여기 붙였다가 저기 붙였다가 네. 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네. 김현철 교수님, 이거 교수 빼고 김현철 씨, 당신 똑바로 들어. 당신이 인격적으로 부정직하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아니거든. 우리는 알잖아. Intellectual integrity.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 정직성이 결여돼 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인격 모독이 아니니까 좀 가슴 아프게 들으라고. 대한민국 뭐 어쨌든 최고 대학에 제일 좋은 중요한 직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짝퉁 교수지 뭐 중요한 직은 무슨 중요한 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진지하게 봐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사서 글쎄. 밤새 읽었습니다. 네. 자, 세네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잠깐 올리고 이제 진지하게 김현철 짝퉁 이 인간의 논리가 결국은 이게 조국의 아바타 혹은 조국의 이론적 스승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래서 이게 죽창 반일인데 그걸 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주장은 뭐 모든 문제의 원흉은 그 중국 때리기를 결정한 미국이며 이 구도를 유도한 것은 일본이다라는 일본 전지전능론을 주장해. 이게 그 자체가 문장이 저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몇 번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 백모 선생하고 네,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 때문에 생겼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일본이 아베가 우경화된 일본이 유도한 거다. 유도한 거다. 설계하고 유도한 설계하고 거다. 유도한 예, 그 거다. 얘기죠.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그러면은 중국을 때리겠다. 그럼 뭘로 때리겠냐? 무역으로 때리겠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됐고 또 제 책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엘리트층들이 생각이 바뀌어요. 오바마 때는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걸 중시하다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너무 커져오는 거예요. 커져오다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서 탄생된 개념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든지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 그런 어떤 이론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중국을 패려고 하는 소위 미중 패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제 이 엘리트층들의 이런 그 부추김 네.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인태 전략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 일본의 전략을 받자 이걸 가지고 중국을 주저앉히자. 그러니까 일본의 그 집권층이라든지 엘리트 그룹은 미국의 그 변화를 알고 있었고 그렇죠. 요때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으로 하여금 채택하게 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이죠, 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은 지금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든 나라고 미국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유도한 나라다. 그렇죠. 예, 그런 일본 전능론이야. 근데 세상은 지금 대란이다. 만악의 근원은 어? 일본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일본 선하기 위해서 춤추고 있다. 음. 참 희한한 인간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 주장에는 중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그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싸움도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중 패권 같으면 중국도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합니다. 아주 지능적인 건지 눈이 한쪽이 멀었든지 아니 이 형이 눈 한쪽만 뜨고 다닐 것 같으면 김현철 씨 눈 한쪽만 뜰 것 같으면 하나 눈 파내가지고 저기 그 신체 기증 하세요. 예. 그럼 뭐視力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은인으로 알겠어. 어차피 눈 한쪽만 뜨고 다닐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좀 설명 좀 잠깐 드릴게요. 이 다이어그램. 제가 가끔 쓰는 다이어그램이니까. 그렇죠. 예. 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레닌주의 단국가 체제죠. 예, 그래가지고 중국이 성장 모델이 뭐냐면 중국 소비가 사실 따지면 30%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50%대고 예. 미국이 70%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소비를 낮춰가지고 착취를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정부 투자 관치 금융이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 수출 주도고. 그럼 우리 같으면 정부 투자 관치 금융을 우리가 언제 벗어났냐면 79년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거든. 그 말. 예. 네,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해. 예. 그러니까 이 구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부동산 및 금융 거기에 뭐 천문학적 돈이 지금 걸려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지방 재정의 한 40~50%가 이 부동산 사용권 매각 랜드 컨세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 및 금융이 박살나니까 지방 재정이 아작이 나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과 서방의 차이나 디리스킹. 네. 한편으로는 제조업 일본지 지위를 약화시키고 동남아나 인도 쪽을 키워줘서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기술 차단하고 예. 그다음에 수출 침체하고 지금 수출 계속 꼬라박히고 있죠. 예. 그다음에 외국 자본 이탈인데 올해 더 심해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내년에 내년에. 2024년에. 그렇죠. 올해 10월부터 이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 이탈 들어오는 순 것보다 이탈이죠. 빠져나가는 게 훨씬 많은. 예. 그다음에 이제 환율 조정력 및 금융 정책 수단이 고갈돼 있죠. 이게 너무 오랫동안 위안화의 가치를 절하시켜 놔 있어 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위안화 환율을 너무 오랫동안 높게 유지해놔서 그렇죠. 더 이상 이게 경직돼 있다고요. 그렇죠. 환율을 이렇게 흔들어도 저렇게 흔들어도 답이 없어. 그다음에 공해. 그다음에 이제 숙청. 네. 숙청을 하니까 우리 왜 그 말란 예, 예. 그 중국이 그 푹 퍼져서 그 란이 그 푹 퍼져서 썩어버리는 거. 예. 얘들이 그 용어를 란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 그렇죠. 관료랑 당뇨가. 예.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엎드려서 푹 퍼져서 썩어버리자. 그렇죠. 그 용어를 써요. 란이라는 그 이제 이런 상태에 지금 중국이 구조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데 우리 고매하신 김현철 씨는 반일 죽창 김현철 씨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없어. 이게 문제의 근원인데. 전혀 그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중국이 대국으로 성장을 하니까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때리는 게 일본도 문제의식이 있고 이때다 싶어서 일본은 우경화를 해서 미국에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김현철 씨 귀 후벼 파고서 좀 이런 거 좀 들어야지.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제13기 이걸 전회라 그러죠. 예, 예. 그 5년마다 열리는 거. 그렇죠. 예. 공산당 전회. 예. 그게 1987년인데 그러니까 이 89년에 저기 뭐야 그 천안문 학살 일어나기 전전에 이전전에. 예. 5년마다 열리니까 예, 천안문 학살 일어난 직전 전회죠. 그렇죠. 그때 보면 5명의 사람한테 국가의 권력센터가 5개로 할당돼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당 총서기가 자오쩌양이라고 해서 이제 실각당했죠. 그때. 그다음에 국가주석은 그 당시에 이선념이라고 리시아인안이고 그다음에 중앙군사위 주석이 덩샤오핑입니다. 우리가 소위 군사주석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상 뭐 총리라고 얘기를 하죠. 리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원로 원탁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등소평과 같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천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처가 황야생이라고 세계적 교수예요. 예, 예. 그 저기 뭐 MIT대 네, 예. 슬로안 경영대 네, 연구소 교수인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호이아봉이나 예, 예. 화국봉을 날린 게 예, 예. 이 중앙자문위에서 날렸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국으로 말하면 하우스 오브 로즈 그렇죠. 그 사회 맨 마지막에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그 저기 어디야 그 상원 예, 영국이 상원이 있잖아. 예. 왜 거의 세습이죠 거기. 예, 예.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대. 그래서 이 전체주의 체제에 유일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예, 예. 그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기 그로부터 5년 후에는 중앙자문위가 아예 없어진대. 그리고 4명만 남는다는데 네 자리만 그 4자리가 2사람으로 좁혀져. 한번 읽어주세요. 그 사이에 이제 천안문이 있었고 장점인이 이제 말하자면 모든 걸 다 독점하게 됩니다. 네. 당 총석이 국가주석, 그 다음에 소위 군사주석, 당 중앙 군사위 주석,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국무원을 관리하는 총리만 살려놓고, 예. 그 다음에 중앙자문위는 없어지고. 자, 우리 저기 고매하신 김현철 씨, 중국이 이러한 체제 이건 거의 체제 변화잖아. 이미 1990년경에 체제 변화가 난 거예요. 92년에. 그렇죠. 이 체제 보면서 무슨 드는 생각 없어? 당신은? 그냥 중국은 순진무결한 저기 뭐야 무죄인 존재야? 참나. 자, 또 하나 김현철 씨 또 이거 이런 거 아는지 모르겠다. 황야생 교수의 그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각 시기를 4수로 나눴어요. 1980년에서 89년 천안문까지. 그다음에 예. 천안문에서부터 2002년까지. 그다음에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예. 그다음에 2013년에서 2017년까지 4시기로 나눠 가지고 예, 예. 인민일보 사설을 예, 예. 이런 4시기에 아무튼 주요 인물들이 거론되는 사설을 쫙 뽑으니까 3,116건이야. 엄청나네.
그러니까 1년 평균 한 80건 되는 거죠. 네, 엄청나진 예. 않죠. 1년 평균 한 80건 정도. 네. 이게 30몇 년이니까. 그래가지고 거론되는 이름이 몇 번씩 거론되나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연평균 네, 예. 연도별 평균을 낸 거예요. 예, 예. 이 시기에 천안문 때에 천안문까지 80년에서 89년 한 10년 되는 동안 각 연도별로 평균 몇 회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까만 그 막대는 주석, 주석. 빨간 선은 당 총석이, 그 다음에 파란 선은 당 정치국 중앙위 상무위원. 예. 그래서 이 추세를 보면 이 제1기에서는 주석은 별로 거론이 안 돼. 예, 예. 그 다음에 당 총석이는 그 저기 뭐야 중간쯤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무지하게 많이 거론되는 게 당 정치국 중앙위 상무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 저걸 보통 정치국 상무위원이라 그러죠. 예. PSC. 예. 그게 많이 거론돼요. 그게 이제 등소평이가 도입을 했던 소위 말하자면 집단 지도 체제입니다. 그렇게 되는 예,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천안문 딱 학살 지나고 나선 어떻게 바뀌냐. 주석이 엄청 많이 거론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내부 운영, 내정을 책임지는 총리는 거의 거론 안 되고, 그 다음에 당 상무위원들, 예. 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은 꽤 거론되고, 예. 그러다가 2003년, 그러니까 후진타오 때, 예, 예. 그때부터 후진타오 때부터는 주석이 엄청 많이 거론되고, 상무위원이랑 총리는 쭈그러들어 버려요. 네. 이게 이제 2013년 시진핑 1기입니다. 네. 시진핑 1기예요. 2기, 3기도 아니야. 1기만 되면 뭐가 벌어지냐. 시진핑 1기 때는 당 총서기는 시진핑이 안 했나 봐. 그때 보면은 주석 시진핑만 엄청 거론되고 나머지는 거의 거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현철 씨한테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정상인 상태냐. 이 추세가 보인다. 천안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황제의 기환이죠. 황제의 교환이지. 우리 중국 아마 출신인 것 같은데 황 교수가 네, 황 교수 중국 아주 적확하게 그 중국에서 일어나는 권력 변동, 체제의 그 요동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굉장히 정밀하게 잘라서 잘 보면은 결국은 짧은 시기에 잠깐 정상화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천안문 직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1978년에서 1989년까지. 사실 88년도입니다. 88년까지. 88년도에 사실은 이제 리펑하고 네. 조자양의 총서기하고 수상하고 노선을 놓고 정책 노선을 놓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네. 이제 리펑은 안정으로 가자고 그러고 조자양은 정말 근본 개혁을 좀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등소평이 혹은 천윤이 사실은 리펑을 지원을 했고 네. 등소평은 입장을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인데, 예. 이런 걸 이제 김현철 씨는 뭐 상관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김현철 씨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죠. 이게 중국 특색 부패 사회 자본주의인데. 그러니까 크로닉 캐피탈리즘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처는 황야생 교수입니다. 이 레닌주의 조직의 국가 찬탈, 무한 권력, 무한 통제, 무한 착취. 예. 80년에서 89년까지 1기, 90년에서 2002년까지 2기, 2002년에서 2012년까지 3기로 나누면 예, 예. 이 부패 사건의 부패 액수의 예, 예. 평균 값이 1기에서는 12만 1천 위안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1,000만 원 되는 거죠. 예, 예. 2천만 원. 평균 값이 2천만 원이고 미디언 값, 그러니까 부패 사건이 만약에 100건이다, 101건이다 그러면 쉬운 한 번째. 그게 미디언이거든. 그러니까 미디언 값이 6만 6천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 한 돈 1,000만 원 되는 거지. 뭐 1,000만 원 되겠네. 돈 1,000만 원 되는 거지. 저때 환율은 거의 한 800밖에 안 됐습니다. 한 돈 1,000만 원. 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표를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그 요약본을 읽어가지고 네. 이거 원문을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GDP 대비 비중이 0.042%. 네. 그러니까 그 부패로 걸린 사건의 액수의 총합이 GDP 대비 몇 프로냐.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번 2기 90년에서 2002년은 평균값이 30배가 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400만 위안이야. 저게 이제 장점인 상해파들이 이제 득세할 때입니다. 그 400만 위안이면은 이제 한 6, 7억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400만 위안. 미디언 값이 130만 위안으로 튀어요. 예. 그러니까 저게 벌써 억 단위잖아. 3억.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헤쳐먹으면 3억인데 예. 위로 올라가면 몇십억씩 헤쳐먹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GDP 대비 비중이 꽤 커져요. 0.161%. 예. 그 다음에 또 한 10년은 어떠냐. 평균값이 이제는 3천만 위안으로 드디어 튑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이 한번 헤쳐먹으면 기본적으로 50억 정도 헤쳐먹은 거죠. 물론 이제 중국 화랑이었죠. 어. 제일 해피할 때죠.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미디언 당한테는. 미디언 값이 한 1,400만 위안. 네, 예. 중간 자리매김한 값이 그러니까 이게 한 20억 되는 거죠. 그렇죠. 20억. 예. 예. GDP 대비 비중이 0.442%. 그러니까 우리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가 1.8 트릴리언, 1.7 트릴리언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170 빌리언 달러가 GDP가 되거든. GDP의 1%거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우리로 치면 한 80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100조 원 정도. 예. 그러니까 1년에 부패로 흩어지는 게 터지는 돈이 100조. 뭐 이재명 아무것도 아니네 대장도. 그래도.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네요. 아니 절대 수치는 그런데 우리도 그 아니, 우리- dol출로 치면은 아니요. 이재명 너무 요하지 마시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년에 100조가 날아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나 이재명 대장동 용서하세요. 나는 재명이 아저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테네 때 그 도시국가부터 있었던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이야기를 해요. 예. 클랩토클래치. 예. 클랩토크라시.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패 지배 체제. 말하자면 권력을 이용을 맞아요. 해서 음. 재물을 탐하는 게 아니로 음.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국가 찬탈. 국가 찬탈이죠. 국가 찬탈. 무한 지배, 무한 착취. 그렇죠. 네. 자, 이제 김현철 씨는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어? 중국에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내부가 이런 상태니까 당연히 바깥에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경영학을 했으니까 자선히 저런 것들은 경제학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봐야지. 민감하게 봐야죠. 아까 그 황야생 교수도 그 MIT대 경영대 교수예요. 슬로안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슬로안 대학이라고 유명한 데거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정치학자들이 슬로안 이야기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유명한 대학원이죠. 제도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것을 숫자로 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좀 학자로서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심각하고 그 내부 문제랑 엮여갖고 바깥에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녔다. 네. 라는 얘기는 없어. 없어요. 아예 언급을 안 해. 그래놓고 중국은 커졌다. 커졌고 미중 대립은 커진 놈을 견제하기 위한 거고 그걸 일본이 인도 태평양에서 군사지정학적 대결 구도로 유도했다. 유도했다. 이게 저 사람의 기본 관점이야 보니까 윤석열이는 철딱서니 없이 그게 일본이 그렇게 유도해서 판짱 건지도 모르고 앞에서 무당 칼춤 추고 있다. 일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게이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잘 알고 한국 사람들은 다 모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다 안다 이거야. 몰라서 저기 현 정부는 혹은 다른 학자들은 무식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국가 경영이 엉망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